안녕하세요. 대인관계와 인성교육 수업을 진행하게 될 에스파이프스 인성 김일국 교수입니다. 오늘 대인관계와 인성교육은 4주차 수업이고요. 동영상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그리고 에스파이프스 지성 영역에 대한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파이프스 인성교육 모델 중에서 지성 영역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모델에 따른 인성 재구조와 CRT 기술을 접목해 볼 텐데요. 지식과 기술과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대인관계성을 향상시키고 그 가운데 대인관계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시간은 에스파이프스 인성의 철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요. 철학성은 세 가지 하위 요소가 있는데 자아관, 세계관, 문화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아관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문화관은 사회문화를 정립하는 관점입니다. 세 가지 가치관이 하나로 융합되고 철학적 사고로 자기를 분석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에스파이프스 인성에 대한 교육 중에 지성 영역입니다. 지성은 intellectuality, 하위 요소로는 인식, 논리 융합, 창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상에 대한 인식과 논리적 사고를 통해 융합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순환관계를 인식하고 지식을 생활에서 실천하며 새롭게 창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지성은요, 인간의 지성. 자, 지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지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지성의 요인은, 또 인간의 다양한 지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성은요, 세상에 대한 인식과 융합적 사고를 말합니다. 창조적 사고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순환관계를 인식하고 지식과 실천의 융합 양식을 새롭게 창출하는 삶을 말합니다. 지성의 3요소는 인식, 논리, 창조인데요. 인식은 무엇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인식, 타인인식, 사물인식, 환경인식, 공동체인식, 창조주 인식이 있습니다. 논리는요, 사고 전체의 전후 관계를 일치,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사고 능력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설득하고 이해 공감을 일으키는 논리성이죠. 창조는 이전의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결합하고 가치 있고 실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산출하는 사고 능력입니다. 지성의 요소는 공동체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사회 문제를 알고 이해하며 사회 문제와 현상에 대한 바른 인식, 또 판단한 것을 삶에 펼쳐내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비판적 사고는요, 어떤 의견이나 주제에 대한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그 현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른 지능을 요구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는 특정 문화 상황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주 하워드 가드너 심리학자는요, 이 지식을 다중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다중지능은 인간의 다양한 지능인데요. 언어적 지능, 논리수학 지능, 공감적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음악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이해 지능, 자연탐구 지능까지 포함해서 8가지 지능을 다중지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 다양한 지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인간 친화지능은 사회적 리더십, 사회적 민감성, 또 타인에 대한 인식, 타인의 이해와 배려가 있고요. 자기성찰지능은요, 감정인식 및 조절, 능력인식, 자기반성, 미래에 대한 계획. 자연지능은요, 관찰능력, 분류능력, 그리고 식물 이해, 동물 이해. 또 공간지능은 입체 대상에 대한 인식, 평면 대상에 대한 인식, 공간인식이 있습니다. 또 음악적 지능은요, 리듬 감각, 선율지각, 음악적 표현, 음악적 반성 및 참여가 있고요. 또 신체적 운동지능은요, 신체 균형 유지, 신체 조절, 움직임의 기억 등이 있습니다. 논리수학지능에는 도형 추리, 수능력, 계산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이 있고요. 또
언어지능에는 언어추리, 표현 어휘, 듣기 이해, 말하기, 표현 등이 있습니다. 이 지능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언어지능에는요. 연설, 일기, 창작, 언쟁, 임기응변, 유머, 농담, 이야기 만들 등이 그 안에 수용이 되고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연설가, 이야기꾼, 정치가, 시인, 극작가, 편집자, 기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논리수학지능은요. 추상적 공식, 도표구조화, 수열, 계산법, 부호해독, 3단 논리 문제해결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수학자, 회계사, 통계 전문가, 과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논리학자 등이 직업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공간지능이 뛰어난 사람은요. 항해, 지도제작, 체스게임, 상상력, 색채 배합, 패턴, 디자인, 그림, 대생, 인지도, 조각, 사진 등이 있고요. 또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안내자, 정찰병, 사냥꾼, 건축가, 실내장식가, 발명가, 예술가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지능이 발달한 사람은요. 민속 창작춤, 역할극, 제스처, 드라마, 무술, 운동, 무언극, 스포츠 등을 잘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배우, 무언가, 또 경기자, 무용가, 공예가, 조각가, 기계공, 외과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요. 리듬 패턴, 보컬 사운드, 작곡 및 편곡, 배경을 선정하고 악기 연주, 노래 공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음악 비평가, 작곡가, 연주가, 악기 제작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피드백 주고받기,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협력, 학습 전략, 1대1 대면, 공감, 분업, 집단 프로젝트 등을 활용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카운슬러, 교사, 심리치료자, 정치가, 종교 지도자, 세일즈맨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기이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요. 반선적 사고, 메타인지 기술, 사고 전략, 정신집중 기술, 고도의 추론입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철학자, 신학자, 소설가, 심리학자, 어느 직업이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이해 지능인데요. 반성적 사고, 자연탐구 지능인데요. 관찰, 견학, 소풍, 여행, 하이킹, 자연보호, 모험심 기르기, 동물 기르기 등이 발달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요. 심리학자, 과학자, 정원사, 수의사, 해양지질학자, 공원관리, 도보 여행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 직업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토론 과제는요. 지성의 샘플 자료 첫 번째로는 목적과 목표를 생각해 보시는데요. 지성의 중요성의 이해, 지성의 주요 개념과 하위 요소의 이해, 지성의 존재로서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며 사회적 이슈인 트랜스젠더가 여대 입학, 난민자 입국과 거부, 기업과 자연인, 노동과 여가 같은 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프로젝트며 창조적 삶에 대한 생각과 습관 등을 주제로 하여서 분석, 인식, 논리, 융합, 창조를 근거로 해서 생각하는 사고, 습관의 부족에 삶의 문제의식 및 해결 능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대인관계에서 질문의 결여로 타인의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을 결여를 또 생각해 보시며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실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관계적 인식 속에서 이 지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을 지금 보시는 표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고 또 작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기대 효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시는데요. 지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성의 주요 개념과 하위 요소를 이해하고 지성적 존재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다중지능, 다양한 지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보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대기업에서는요, 이제는
스펙보다는 인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강화할 교육이 바로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인성은요,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재 스펙보다는 69.4%라는 가장 높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는 인성 부분을 채용 부분에서 1위를 뽑고 있는데요. 인성을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과 고용정책 효과 실제 분석을 보면 여러분들의 인성, 성격과 성향이 얼마나 중요시한지 여러분들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스펙보다 인성이 92%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성격과 또 여러분들의 성품이 그 직무 현장에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하나의 기술이 되는 것인가를 중요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이 표를 보며 알 수 있겠죠. 자, 성공의 취업 키워드는 바로 인성입니다. 직무 현장의 적합성은 바로 인성입니다. 바로 인성을 가진 기술 능력이 바로 직무 현장의 적합성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했습니다. 2015년 7월 21일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전공능력, 이 인성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필수 과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성을 평가하고 반영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97.2%라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인성을 반영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인성을 잘 갖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직무 현장에서 우수한 평가로 여러분들이 그 직무 현장을 잘 수행하는 대인관계 능력 기술이 발달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인성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입니다. 각 기관들을 통해서 이 인성이라는 곳에 여러분들의 직무 현장이 더욱더 빛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4주차 인성 교육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